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11월 3일. 제가 이 날짜 이야기를 쭉 운영을 해오면서, 가끔가다 그 기업인들에 대해서 제가, 그 기업인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선 당장 기억난다라면,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그리고, LG를 창업한 구인혜 회장, 음, 그런 정도, 지금까지 그 소개를 해드렸나요? 예. 자, 그런데, 오늘은 롯데를 창업한 신격 회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다, 인터넷 서핑을 하면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경제를 산업화를 시키고, 정말 이 나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일생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를 위해서 바쳤던 그런 헌신과 노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재벌, 뭐 기업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저도 작은 그 기업을 운영해 봤지만은 뭐 노동자를 착취를 하고 뭐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그 기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 노예를 부리듯이 그렇게 이 종업원들을 부려먹고 한 그런 그 기업인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때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기업을 키워나가고 버티느라고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크든 작든 기업은 마찬가지인데 작은 기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뭔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직원들의 급여를 뭐 삭감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해고를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판단과 그런 어떤 결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이런 것들이 물론 그로 인해 갖고서 뭔가 상처를 받는 그런 종업원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저놈을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고 저걸 등보로 휘게 만들어갖고 뭘 빼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기업을 운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설사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런 기업은 크게 성장하거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큰 그룹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이죠. 그야말로.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 롯데 마크가 많이 보이죠. 네. 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게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 롯데마트 하면 또 할 얘기가 또 있는데, 자,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경제, 그 산업화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기업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소개 시간을 가끔가다 이렇게 갖는데, 오늘은 롯데의 신격 회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분의 일생을 한번 간략하게 제 자신이 그분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자료만 갖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한번 그 삶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1921년 11월 3일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출생을 했네요. 음력으로 10월 4일이니까 양력으로 11월 3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9일 날 이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롯데그룹을 창업한 우리나라의 기업인이다. 일제시대 때 무일푼으로 도일하여 일본 명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창업한 롯데를 재벌그룹으로 성장시킨 창업주다. 사실 뭐 참,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힘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업을 해봤지만은 이게 아무한테나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진짜. 자, 롯데홀딩스 명예 창업 총괄 회장이고 한국 제5위 롯데의 총수,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와 한국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오너 역임을 했다. 네, 우리 지금도 이제 롯데 팀이 있지만은
그 부산이 그런 거죠. 롯데자이언츠 팀. 예. 옛날에 그 최동원 선수가 정말 그 한국 시리즈에서 그냥 4승을 올리면서 이제 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의 거품 경제 시대에는 미국의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3, 4위의 부호가 되어 한국인 사상 최고의 부호 기록을 달성했다. 일본의 거품 경제 시대가 있었죠, 분명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거품이다 보니까 크게 보이는 거죠. 크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세계 3, 4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자, 사업 보국의 일념으로 모국 우리나라를 위한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롯데 월드타워의 꿈은 2016년 실현됐고 2020년에 별세를 했네요. 사업 보국의 일념. 참 이 사업 보국이라는 게 사업을 해서 나라에 보답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이 롯데 월드타워 시그니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탑 5 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송파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또 건물을 이제 막 지을 무렵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기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안 했나 하는 후회가 드네요. 정말 그 꼭대기 위에서 한번 서울 시내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못했습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뭐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현기는 1921년생이니까 경상남도 울산군 삼동면 둔기리의 영산 신씨 집성촌에서 아버지 신진수와 어머니 김필순의 오남 오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정말 한 집안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장남으로 태어났네요. 자, 소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상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일을 거들다가 면장을 지낸 백부의 도움으로 2년제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뒤에 1년간 백두산 밑에 있는 명천국립 종양장의 연수생으로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글쎄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학을 포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또 백부가 면장을 지냈다라는 얘기는 나름대로 또 뭔가 희망이라는 버팀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기업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1944년 순반용 기름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우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2차 세계대전 때 공장이 전부 불타버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 선반이 이제 절삭을 하는 그런 공구죠. 네. 쇠를 깎는 그런 이제 어, 그런 이제 공구인데 쇠를 깎을 때 아주 더 강한 쇠가 연한 쇠를 깎을 테니까 이제 아주 강한 이제 어, 절삭 공구 그런 거를 장착을 하고서 이제 쇠를 깎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엄청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절삭류라고 하죠. 기름을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름을 이제 제조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름을 뿌려줘야지 이게 열이 식어가면서 이제 절삭이 되는 겁니다. 1946년 와세다 고공 야간부 화학과를 졸업한 뒤 잠시 귀국을 했었네요. 음. 기름을 제조한다는 얘기는 화학 쪽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죠. 예. 1946년이면 이제 해방이 된 이후인데 참 그거 보면은 정말 이미 정말 재벌의 총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뇌가 비상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23번 볼까요? 한국에서 말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돈을 벌 작정으로 일본에 가기로 결심하고 부관 연락선의 밀항선으로 몸을 싣고 도의를 했다. 부산하고 시모노세키죠. 부관 연락선이라는 게. 뭐 저때 배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가 시모노세키니까 부관 연락선이 그말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제 그 교통수단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 재기에 성공한 뒤 껌 사업에 뛰어들었고 1948년에 주식회사 롯데를 이제 설립을 했네요. 1948년이면 이제 건국이 되던 1948년 8월 15일이니까 건국이 되던 해네요. 그때 이제 그 롯데를 설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900, 아까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1921년생이니까 1948년이면 27살. 참 진짜 20대 후반 그 약관의 나이에 정말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할 정도면은 이건 두뇌가 보통 비상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봐왔던 뭐 김우중 회장이나 그다음에 뭐 구인회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다 이분들은 정말 두뇌가 비상했던 분들이라고 봐요.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기업을 갖다 일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50년 제일 한국인이 많은 신주쿠구 신옥구보의 껌 공장인 롯데 신주쿠 공장을 설립을 했다. 우리 그 이제 롯데껌 이제 어, 롯데껌 아마 많이 씹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이제 씹어봤는데 하여튼 그 껌이라는 게 그 심심한 입을 갖다가 이렇게 좀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입냄새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이빨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 같은 것도 이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 그, 저희 어려서는 껌을 하나 사면은, 그걸 지금은 뭐 단물 빠지면 바로 다 내뱉어 버리지만, 그때 당시는 단물이 빠지고도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장난감으로 쓰는 거죠. 그야말로. 진흙 뭐 만지듯이 그냥 이렇게 늘려도 봤다, 이제 뭉쳐도 봤다. 이제 그리고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또 벽에다 붙여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걸 또 떼어서 또 씹고. 저희들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참 그 당시 그 이제 여자애들은 뭐 아주 그 씹던 껌을 신주먹 씌듯이 그 벽에다 붙여놓고서 그렇게 이제 나날을 보낸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못 살 때 얘기죠. 자, 그다음에 1959년 롯데 상사, 61년 롯데 부동산, 67년에 롯데 에드 광고회사네요. 68년에 롯데 물산. 이것은 물산 하면은 이건 무역회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식회사 페밀리 등 상업 유통업으로 일본의 10대 재벌이 되었다. 예, 참, 그, 21년생이니까 38살에 일본에서 10대 재벌이 됐다는 얘기는 보통 비상한 분이 아니에요. 예. 27번 볼까요? 1972년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 롯데의 제과 공장 단지인 우라와 공장을 설립하고 1973년에 니시 신주쿠에 롯데 본사 빌딩을 건립을 했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네, 이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블 경제, 뭐 거품 모든 게 거품이 껴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원만 갖고 있어도 이게 뭐 10,000원 정도로 보이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어찌됐든 그때 당시 포브스는 억만장자에 이렇게 순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 아버지 신진수는 1968년경에 고향을 떠나 1973년 사망할 때까지 서울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은 일본에 가서 그야말로 이 신격호 회장이 크게 그 기업을 일구고 돈을 벌고 하던 그때 고향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렇게 이제 옮겨서 살다가 한국 1973년에 이제 사망을 했네요. 1968년부터 69년 사이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대암댐을 건설하면서 마을이 수몰이 됐었는데 신씨 일가 40여 가구가 이주하면서 대부분 흩어졌고 이때 신진수도 서울로 거처로 옮겼다. 68년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이유가 바로 이제 저 수몰지구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저도 뭐 제가 공부했던 그 청주 문희 때 문희가 물에 잠겼죠. 예. 음, 그래서 그 수몰지구에 있던 그 이제 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수몰이 되면 이제 고향을 뭐 버릴 수뿐이 없죠. 물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인간은. 자, 그래서 마을이 수몰이 되자 그 친인척과 고향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겠죠. 자, 이를 아쉬워한 신격호는 1971년부터 둔기회를 만들어 매년 5월 첫째 주말에 마을 잔치를 열은 이후 그는 매년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마을 잔치를 열었다. 둔기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둔기회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수몰이 됐으니까 예전에 살던 그런 그 이웃들이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그 고향 잔치를 열면 뭐 외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 마을을 위해서 그 좋은 일을 그 이제 했던 그런 이력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일본에서 계속 기업 활동을 하며 유통업 외에도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을 했다. 그러면서 1969년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의 도쿄 오리온 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나가다 마사이치 구단주의 요청에 따라 롯데와 업무 제휴 관계를 체결하면서 롯데 오리온스로 개칭을 했고 1970년 롯데회관을 설립한 뒤에 같은 해에 나가다가 롯데의 구단주에서 이제 사임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또 구단을 또 떠맡을 수준이 없었던 거겠죠. 그다음에 1971년에는
나가다가 전직 총리 기시노부스케, 기시노부스케가 나가다의 그 친구네요. 기시노부스케 수상과의 관계를 통해 나카무라 나가요시, 기시 전 총리의 비서관이라고 하네요. 뭐 본인이 바로 그 구단주가 된 게 아니고 나카무라 나가요시를 구단주로 이제 영입을 한 거네요. 그래서 취임시켰으나 나카무라는 그의 시즌 이후에 다이헤이오 클럽 라이온스 이후로는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스를 동시에 구매하다가 한 사람이 두 구단의 소유주가 될 수 없다는 일본 프로야구 규정 때문에 롯데의 주주를 롯데 구단으로 바로 반납하며 롯데의 구단주를 사임하였고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롯데 오리온스로 인수해서 현재까지 3대 구단주 취임해서 재직했다. 이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지금. 롯데 구단주를 사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격호 씨가 1972년부터 롯데 오리온스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계속 구단주로 이제 취임하고 재직하였다는데 사실은 지금 신격호 회장이 이제 그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조금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네. 그다음에 1991년 11월 거의 1992년 무렵이죠. 그의 차남 신동빈이 지바 롯데 마린스라는 구단명으로 개칭을 했다. 예, 그 아들이 이제 두 아들 둘인가요? 하여튼 세간에 이렇게 그 이제 소위 그 이제 어, 왕자의 난이라고도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 아들 간의 장남과 차남의 그 이제 경영권 때문에 이제 한동안 그 좀 시끄러웠었죠. 이 차남이 신동빈인데 신동빈이 이제 지바 롯데 마린스라고 이제 구단명을 갖다 이제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네. 신동빈 회장이 연배로 봐서는 저랑 동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갑임에도 신동빈 회장은 큰 구배 회장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소시민인 걸 보면은 역시 돈은 아무한테나 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anyway, 1972년 롯데리아, 78년 롯데리스 등을 세웠고 리스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 쪽에도 진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 쪽으로도 진출해서 1971년에 롯데 전자를 세웠다. 그다음에 1985년에 롯데 데이터 센터. 이건 데이터 센터 이건 뭐 음, 소위 그 이제 소프트웨어 뭐 일단 그 하드웨어적인 것 외에도 손을 같이 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1987년엔 롯데 엔지니어링 등을 설립을 했다. 뭐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게 롯데 건설이 있기 때문에 뭐 건설 같은 거 이게 토목공사라든가 아니면은 그뭐 건축업을 하려면 엔지니어링 그 기술이 있어야죠. 사업을 확장했으며 일본의 10대 재벌의 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아니, 신격 회장으로서는 일본에서 10대 재벌에 이제 들어간 그런 훌륭한 그냥 기업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겠죠. 사실은 뭐 이 유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 이런 쪽으로는 우리나라 60년대에 아무것도 없었죠, 기반이.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같긴 한데 어, 그때 이제 신격 회장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많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 그,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일이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하면은 현대하면은 뭐 자동차 공장을 세운다든가 그다음에 뭐 조선소를 세운다든가 이런 이제 중공업 뭐 다 마찬가지였죠. 삼성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외에 또 참 생활을 위한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롯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격 회장이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자기를 키워준 모국이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모국. 그러니까 모국으로 해서 조국이란 말 안 쓰기로 했으니까 모국으로 해서 진짜 일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1966년부터 대한민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롯데 알루미늄에 이어 1967년 롯데 제과를 설립을 했다. 이제 일본에서 크게 이제 성공을 하고 그 자본을 갖고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그 사업 영역을 넓혀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호텔 롯데, 지금 을지로에 있는 거죠. 롯데전자, 롯데기공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설립을 했고 1974년에 롯데산업, 롯데상사, 롯데칠성음료 등을 설립을 했다. 74년이면 이제 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해인데 뭐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를 인수를 한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롯데칠성 음료 회사가 생긴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일 쪽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쪽으로 사업의 영역을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1975년 롯데 자이언트를 설립을 했다. 1978년에 롯데 삼강. 저기 삼강이 그뭐 아이스크림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였죠. 이제 그걸 이제 인수를 한 거로 보여지네요. 그게 이제 현재 롯데 푸드가 된 거라고 하니. 그다음 롯데 건설, 롯데 햄, 롯데 우유, 현재 푸밀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1979년에 롯데 쇼핑. 사실 이제 70년대 말,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쇼핑 문화가 그렇게 크게 발달이 안 돼 있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그 영등포 삼거리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 선프라자라고 있습니다. 태양의 집이라고 했죠. 지금 가보면은 뭐 그냥 조그만 슈퍼 같은 그런 정도 규모인데 80년대 초에 그게 아마 개장했나 그래요. 그때는 그게 아주 엄청난 그 현대적 쇼핑센터였습니다, 거기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1979년에 롯데 쇼핑 이런 거를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을 이제 한층 발전시킨 그런 이제 큰 일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1980년에 한국 후지필름. 지금은 전부 디지털로가 돼 있어갖고 이 아날로그 필름 사업이 다 이제 지금 사라졌죠. 그러나 저 때만 하더라도 사진을 찍으려면 필름이 없으면 안 됐죠. 후지필름 많이 썼습니다, 정말 그들도. 그다음에 1982년에 롯데 캐논, 대형기획 등을 설립했으며 1978년에는 롯데 크리스탈 호텔을 그또 이제 건설을 했네요. 롯데 관계 호텔이 그 이제 많이 있죠. 그다음에 관광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끌어올려 공로로 인정받아 1995년 관광 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금탑 산업 훈장을 받았고 국민 훈장 무궁화장을 수상을 했다. 자, 그러니까 뭐 현대나 삼성 이런 쪽이 뭐 그다음에 LG 이런 쪽이 이 중화학이나 전기, 전자 이런 쪽으로 막 이런 쪽으로 크게 투자를 했다라면은 이 롯데는 이제 이 관광 서비스업 그다음에 이제 뭐 생필품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니 롯데마저 뭐 중화공업 쪽으로 막 그 했다라면 그쪽은 더 경쟁이 치열해졌을 거고 이쪽은 취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야로 그 신격호 회장을 불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했다라는 얘기를 어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만큼 국가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한 그런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6년 포브스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 일가의 재산은 약 45억 달러로 세계 136위였다. 네. 뭐 3, 4위, 5, 6위 뭐 이래다가 136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거품이 빠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더 큰 그 이제 재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터졌을 때, 예, 그거 아주 기억이 됩니다. 신동주와 신동빈이 서로 이제 경영권 분쟁을 뭐 일종의 왕자의 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장남인 신동주 편에 섰다고 하네요. 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신동빈 차남이 이제 이 롯데를 갖다 다 이제 거머쥔 거죠. 거머쥐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뭔가 뭐 분할이라고 할까 재산 분할이라고 할까 그게 그렇게 이제 된 거로 보여집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어찌됐든 현재 롯데 그룹의 총수는 신동빈 회장이죠. 참 신동빈 회장도 감옥도 갔다 오고 참 제가 뭐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고. 48번 볼까요? 두 아들과 함께 경영비리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네, 참 경영을 하다가 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생기죠. 네. 어쩔 수 없이 우위법 탈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에 이게 아니라면은 이 그룹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해야 되죠. 내가 감옥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사건 터졌을 때 그 재벌이 감옥을 가면 사람들이 저 돈도 많은 놈이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일에 우위법이 됐든 탈법이 됐든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꾸려온 많은 사람이 그 와서 일을 하는 일터인 이 기업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감옥 갈 각오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논란과 의혹이 많이 이제 있죠.
왜 안 그렇겠어요? 이 거대한 그룹을 일구는데 그 논란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왜 의혹이 없겠어요? 조세 포탈 횡령 배임 의혹.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격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이가 연로했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겠죠. 예. 아, 글쎄요, 저는 뭐 작은 기업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음, 이거 불법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이걸 안 하면은 어, 이 기업이 망가지고 문을 닫고 많은 그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나앉는다 생각하면은 감옥 갈 각오로 해야죠. 예. 정말 그야말로 발각이 안 되고 잘 지나가면 다행이고 발각이 되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혹시 뭐 비난을 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작지만은 여러 가지 그 안 되는 일을 많이 했던 그 경력이 있습니다. 저도. 예.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예. 52번 보겠습니다. 2006년 7월 신격호는 차명 후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홍콩 미국 페이퍼컴퍼니와 매매 거래로 가장해 장녀 신용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560억 원을 포탈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포탈 혐의로 이제 혐의가 이제 그 혐의가 주어진 거죠. 예. 결국은 뭐 저게 사실이었을 테니까. 그다음에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6%를 홍콩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와의 매매 거래로 가장해 중원적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포탈을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네, 뭐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이 증여세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일평생 쭉 그냥 일을 해갖고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놨는데 이거 내가 이제 때가 돼갖고서 자식이든 누구든 이렇게 넘기려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거 참, 근데 증여세가 또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증여세라는 거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증여세로 뭐 상당 부분을 그 이제 내놔야 된다면 누가 애써갖고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겠어요, 진짜. 참 정말 알 수 없는 게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롯데그룹 관계자, 회계사 등이 조사 시 진술, 롯데 내부 보고서 등에 따르면 신용자 서미경 신유미 이 포탈 세액은 약 2,857억 원으로 추정되나 롯데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검찰은 서미경 등이 변호인을 통해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한 최소 금액으로 기소를 했다. 자, 그다음 신유미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여권 무효화 조치와 기소 중지하였으며 일본에 있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권 무효화를 하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외국에 있으니까 기소 중지를 해버린 거죠. 언젠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면 또 기소가 되겠죠. 신격호가 신유미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포탈한 부분도 기소 중지가 됐다. 예. 2003년 11월에서 2013년 2월까지 롯데 시네마 영화관 매장 운영권을 신용자 서미경 신유미가 운영하는 회사인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에 헐값으로 넘겨주어 롯데 쇼핑에 778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왔다. 이것은 배임 혐의다. 손해를 끼쳤으니까 배임이죠. 그다음에 신유미에게 매전 임대료 452억 원의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신유미, 어, 신유미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그다음에 신영자, 또 신유미가 또 나오죠. 예, 또한 신유미와의 사이에서 나온 딸 신유, 신 이게 서미경이겠죠.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미경과의 사이에서 나온 딸 신유미와 같은 방법으로 이게 서미경이 아니라면은 좀 음, 댓글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정리는 하는데 제대로 못 보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보면은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 저들을 위해서 이제 큰 돈을 저렇게 하면서 또 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허위 급여 지급 논란이 있고 지위 허위 공시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왜 논란이 없겠어요? 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저 큰 그룹을 일궜고 거기에서 수많은 돈이 오갔고 그다음에 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했을 텐데, 당연히 탈법도 있었을 거고, 위법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일도 원했든 원치 않았든 또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논란이 많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신격호 회장은 이제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으로 이제 다 이제 종식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화는 아까 둔기에는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형제간의 다툼 있었다라는 얘기. 신동주 장남과 신동빈 차남 사이였죠. 그다음에 아버지 유골 도난 사건이라는 게 있었네요. 1999년 3월에 울산에 있던 아버지 신진수 임종수 유골이 절도범에 의해서 도난이 됐다. 글쎄요, 왜 유골을 왜 가져가죠? 유골 갖고 가서 뭐 보탬이 되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돈 8억 원을 넣어 5일 밤 8시까지 부산에 내려와 돈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돈을 빼내려고, 빼먹으려고 이제 유골을 갖다 이렇게 빼내갔네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999년 3월 7일 범인 정금용, 임종순 등 모두 경찰에 검거가 됐네요.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임종순은 롯데와의 관련이 없고 원한도 없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를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 뭐 원한 관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요거를 파갖고서 있으면 돈 좀 갖다 달라 하면 요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돈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일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1988년 당시 올림픽 있을 때죠. 신격호의 재산은 대한민국에서 1위였으며 세계에서 3, 4위였다. 이게 이제 그 버블 경제였을 때라는 그런 얘기죠. 어찌됐든 그런 논란과 설법과 불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격호 회장이 이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그 공로는 어, 거대하고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훈장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금탑산업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네요. 글쎄요, 불법 탈법을 한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사람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처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처해진 현실을 다 감안하고서 좀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쓴 글일 같아요. 자,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은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일본의 한 국세청장과 바둑 친구로 지냈다. 어느 날 신격호 회장은 모처럼 바둑을 두기에 국세청장 집으로 찾아갔다. 부드러운 인상의 부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선 신 회장은 내심 놀라고 있었다. 국세청장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집이 20평도 채 안 돼 보였고 정갈한 손때가 묻은 가구며 살림살이가 몇십 년은 돼 보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한참 바둑을 두듯 잠시 쉬었다. 그때 신 회장은 국세청장이 부인이 빨래판을 놓고 비누칠을 해서 손으로 문질러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흔한 세탁기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며칠 뒤 신 회장은 친한 친구인 부인이 힘들게 빨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세탁기 한 대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국세청장은 전화로 그에게 잠시 집에 들러달라고 했다. 신 회장이 국세청장이 집에 가보니 자신이 보낸 세탁기는 상자 그대로 거실에 놓여 있었다. 국세청장은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나와 수십 년 된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아는 줄 알았더니 매우 섭섭하네. 자네가 큰 부자로 많은 재산과 종업원을 거느리고 나름대로 만족하게 사는 것처럼 나도 내 나름대로 만족해서 살고 있네. 나는 승평도 안 되는 집에서 내 안사람과 세탁기 없이 손으로 빨래를 하게 하면서 살지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절을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국민의 절은 당당하게 받으면서 살지. 왜냐하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안 한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지. 신격호 회장은 청명한 친구의 그 선물을 도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몹시 부끄러웠다. 라고 수레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대한민국 말단 공무원도 4, 50평 아파트에 골프채를 휘두른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인용을 할 뿐입니다. 뿐이던가 가진 게 없어도 있는 척하고 가장하고 가진 자가 가졌다고 의시되고 온갖 거드름으로 빈자를 업신여기고 경망을 떨어대는 졸부들. 우유선의 가면을 뒤집어 쓴 우유정차들. 우리 모두 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놀아나는 꼬라지를 보노라니 그저 가슴이 답답해 올 따름이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서 그렇게 이제 통탄을 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일본의 국세청장 출신이 보여준 그런 근검 절약하고 그다음에 소박하고 그다음에 예, 정말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 미워하죠, 사실. 저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은 정말 배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불편 끼치는 일을 안 합니다.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개중에는. 거기도 인구가 1억 2천 3천이 있게 되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들 어,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엄청 배려를 해요. 그,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제 들은 그 이야기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이제 잘못해갖고서 그 변기를 갖다 이렇게 좀 훼손했다, 버렸. 거기에 이제 뭐 오물이 묻었다. 그런 경우에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아갖고 그걸 깨끗하게 닦아놓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화장실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정말 참 옛날에 보면 화장실 지저분했어요. 예? 그 정도로 자신이 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일본인들의 어떤 그 심성, 음? 그 국하와 칼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칼을 휘두르면서 살아온 그런 사무라이 쇼군, 뭐 이런 그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조리로 국화에다 물을 주는 착한 그런 마음, 그런 거 동시에 지닌 사람들이에요. 뭐 갑자기 또 일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제가 하면 또 저거 또 토착외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남을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다. 물론 그러한 성격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대처를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 그러한 청렴결백이 저 사람들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찌됐든 뭐 수박과 닭띠가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그 일생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만화의 날이 갑니다. 그다음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민주당을 창당한 날이 갑니다. 자, 만화의 날. 그래서 참 만화 많이 봤죠. 예, 만화도 많이 빌려다 보고 사서도 보고 그다음에 만화가게 가서 또 열심히 훔쳐도 보고 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만화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찌됐든 오늘 만화의 날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이 있죠. 1929년 11월 3일 날 광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이제 했었던 학생들의 참 그 투쟁의 역사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주당 창당일이 이제 바로 1945년 11월 3일 날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이제 주도를 했었죠.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조선민주당을 평양에서 창당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 이 조선민주당이 결국 김일성 쪽하고 서로 맞질 않아서 결국 조만식 선생도 이제 월남을 하죠. 그다음에 조만식 선생의 비서관으로 있었던 그 분이 아, 아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어, 그 다무동 전투를 했던 분이죠. 이게 참 갑자기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정말 그 답답합니다, 진짜. 백선엽 장군이죠. 예, 백선엽 장군이 아마 초대 비서관으로 있지 않았나? 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식 선생하고 같이 이제 월남을 이제 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그 이제 애를 쓰죠. 예. 자, 어찌됐든 오늘 롯데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알아봤지만 만화의 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고 조선민주당을 창당한 날이기 때문에 이 지난해에 이제 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